또 결과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추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정은주 단장님께서 공단 설립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 정은주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 처음 공고안대로라면 웰컴센터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부득이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장소를 좀 넓은 장소긴 하지만 옮기게 됐습니다. 이 점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내역 및 효과,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업무 이관 기본 방향, 인력 채용, 임금 체계 설계 방향 순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공공시설 물수 증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 지속성이 결여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환경 하수시설 신증설에 따른 관리 방식이 지경에서 위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재정 투입 증가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양행정시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다양화 고급화에 대한 수요 급증과 재정적자 규모 감소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시설물 전담 공단이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효과입니다. 지역 및 민간위탁 등 개별 분할 관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설과 장비 적기 보수 및 관리로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절감과 전문 분야 인재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도민 만족도가 향상되어 도민 편익 증대의 기대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행정안전부 2차 협의를 통해 적정 결과가 나왔었고, 도의회 조례안 제출하였으나 최종 20년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20년 조례안 부결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이 효율적 관리 방안과 환경시설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서 전문적 체계적 공공시설물이 관리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공단 설립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2년도에 행안부에 공단 설립, 재설립 협의를 먼저 협의를 했었고, 그 결과 3년이 타당성 검토 결과 3년이 지나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24년도 예산에 타당성 검토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분야로 8월에 시설관리공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작년 11월까지 행정안전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지방공격평가를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3개 분야 모두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주민공청회가 지나면 10월까지 행정안전부 2차 협의를 하고 10월 중에 도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안의 심의를 마친 후 연내 도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조례안 통과 시 내년 3월까지 정관 등 재규정을 마련하고 임원 공모 절차에 거쳐서 공모한 후 임명을 3월까지 하게 되며, 공단 설립 등기 및 행안부 보고를 6월까지 마치고 7월에 공단 출범 및 공단 업무 시행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분들이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사무배분 및 대상사업 업무 이관 기본 방향입니다. 사무배분입니다.
도는 기존처럼 정책 결정, 예산 편성, 주민주건사업 집행, 주민협의체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을 맡게 됩니다. 업무 이관 기본 방향입니다. 설립 초기 조직 안정성을 위해 단계별 이관과 근로 및 위탁 계약 기간 보장을 통한 고용 불안 해소, 공기업 설립 기준 준수를 위해 3년 이내 공단의 수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대상 사업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설립과 동시에 경영 지원 시 30명 채용 또는 파견을 통해서 행재정적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3단계에 걸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1단계는 27년에 직영과 대행 기간이 종료되는 하주시설을 먼저 위탁하고 2단계는 환경시설과 대행 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위생처리장이 위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버스와 현대화 시설 준공이 완료되고 시범 운전 기간이 끝나는 29년에 제주 하주차장 현대화 시설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이관 시점에 맞춰서 전년도에 단계별 채용도 사전 추진하게 됩니다. 인력 채용 및 운영 방향입니다. 인력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 채용은 물론 경력 채용, 특별 채용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원 내 5%는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 지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경력 발전과 경력자 우대를 통한 경력 채용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 근무자의 임기는 보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으로 인한 강제 전적은 없을 것이며 공단 전적이 불가피한 공무직 운전원 희망자에 한해서 전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설계 방향입니다. 우선 직영과 현재 직영, 민간위탁 인력 처우를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구축,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시장임금 반영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 현 보수 사례들을 분석하고 도내외 공공기관의 임금 등 유사 사례 조사 그리고 시장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조사를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고 연내 공단 임금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상 도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였으며 도민과 함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문용범 팀장님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9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타당성 검토 시설관리공단 설립 의뢰가 와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찾아뵙게 됐고요. 그때에 이어 이번에도 제가 본 과업의 연구 책임을 맡아가지고 검토를 마쳤고 지금부터 공청회인 만큼 이 공청회 목적에 맞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목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타당성 검토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 본 절차, 방법 및 전제부터 사업별 적정성 검토, 그리고 설립 계획의 적정성 검토,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보고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각 파트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개요가 되겠는데요. 법적 근거부터 시작을 해서 도의 설립 계획 그리고 사업 환경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법 49조 그리고 76조, 시행령 같은 경우는 47조 등의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47조에 보시면은 시행령 하단표입니다. 하단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두 번째, 사업별 수지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조직 인력의 수요 판단, 네 번째, 주민의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절차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좌측은 이제 설립 전반에 대한 절차가 되겠고요. 우측은 이제 설립 절차 중에서도 이제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좌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 8월에 저희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설립 기준에 따른 타당성 결과 검증위원회까지 마쳤고, 저기 색깔 표기는 저희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 공청이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까지는 이제 종결됐고, 그 설립 심의 단계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고서 자체가 일단은 저희 타당성 검토가 이제 평가원 측면에서는 일단 타당하다고 먼저 결론을 내렸지만, 설립 심의 단계에서 아까 그 단장님 말씀대로 주민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아마 설립 조례 제정까지 이쪽 이렇게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이미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 자리는 결과가 확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가 막 시작이 되고 있다. 주민 그거의 사후 관리의 첫 단계가 오늘 주민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설립 계획을 우선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먼저 단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설립 예정일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겠고요. 크게 사업은 자동차 운송 사업과 하수도 시설, 그리고 이제 환경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양행정시가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시랑 서귀포시 이렇게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고요. 운영 형태는 전부 직영,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하수처리 시설 8개소, 이제 위생처리소 6개소, 소규모 25개소 등이 되겠고요. 요 하수동 같은 경우는 직영이 메인이고, 일부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관리가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 환경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매립, 침출수, 소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이제 색달 지역의 광역,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라고 불리는 이런 시설이 있겠고요. 이 시설은 그 대부분이 일단은 민간이 메인이고, 직영이 일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환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저기 도민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냥 이거는 그 배포된 자료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방법 및 전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타당성검토 방법은 아까 이제 사업의 적정성이라고 했는데, 좌측 표에는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게 좌측 표가 되겠고요. 이제 우측 표 같은 경우는 시장성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좌측 표에 잘 보시면은 그 제일 그 좌측 부분에 당연 적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성 테스트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상 사업 3개가 모두 당연 적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 인력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설립 기준이나 관련 근거에 나와 있는 데를 이제 기술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립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거를 전부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결론을 좀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역시 그냥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주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도 그 주민 설문조사 그 전화를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731분과 통화가 완료가 돼서 그에 따른 그 찬반 의견 등을 저희가 수렴했고요. 이해관계자 의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뭐 지방의회라던가 지역 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립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타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적정 자본금 투자 재원,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 역시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 사업의 구분이라고 해서 세 개의 대상 사업 모두 당연 적용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운송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 보시면은 그 2조 1항 제4호에 따른 당연 적용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하수도 환경시설은 각각 동법 그 6호와 9호에 따른 당연 적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지 분석을 위해서 인력을 선정했으면은 그 인력에 직급별로 요 정도 수준의 인건비를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추정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다만 그 아까 역시 단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 워낙 그 공단으로 가는 경우에 인력이 이제 6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인력에 따른 그 인건비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운전이나 하수 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직급별 가장 이제 전반적인 평균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급여 수준으로 일단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분화돼서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인건비 산정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좀 직급별 연차별로 세분화된 그 급여 테이블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분석을 위한 대전제고 평균 수준의 급여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들이 되겠는데, 수익이랑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추세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과거의 추세에 따라서 설립 전후에 대해서 크게 변동 사항이 이제 최소화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관성 있는 분석을 했다라고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그 평균 급여 상승률 3.3%를 적용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5년 평균 2.8%를 기준으로 추후 이제 운영비 상승률 등을 정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사업별 적정성도를 좀 들어가겠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전문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주시랑 서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수지 추정 근거 같은 경우도 크게 아까 설명드린 대전제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지면으로 좀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인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력 추정을 위해서 현재에 일단은 투입하고 있는 인력이 대략 한 261.35명이 되겠고요. 직급별로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로 확인을 했고, 이제 지방 공기업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인력이 260명 정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력이 현업 인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인력이 감소하거나 이럴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인력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이렇게 인력 추정을 했을 때 일단은 좌측표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게 현행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운영 수지를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영업이익 수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버스 운송 도민들 또는 이제 이용객들이 내는 그런 단가에다가 이제 이용량을 곱해가지고 이제 산정했을 때 한 12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영버스 관련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 같은 경우는 한 21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공단 방식에서도 이 수익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7억 정도 다만 이제 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인력이 한 1점 몇 명 소폭 감소한 거 플러스 직급별 이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영버스 전체의 평균 이제 급여 수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7억 정도 이제 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정성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치 분석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효과 분석을 했는데, 가령 현재는 이제 제주시랑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이제 이원화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함에 따른 이제 관리 효율성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현재 다만 고용 형태가 조금 복잡하게 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단계적으로 이제 좀 통합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개요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지 추정 근거에서 다만 기본적으로 그 현재 민간 위탁 그 중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상승률 약 3.7%를 적용했기 때문에 공단 방식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 3.3%보다는 현행 방식의 인건비 상승률 좀 높게 적용됐다. 뭐 이 정도가 특이사항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인력 같은 경우도 우선은 다만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인력 추정을 2개를 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제주 하수 처리장이 현대화 그 사업을 위해서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인력의 그 증원 효과를 고려했을 때 우선은 제주 현대화 시설과 관련 없는 인력만을 선정했을 때 현행 방식이 한 146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단 방식으로 운영해도 인력 차이가 거의 없는 145명. 그런데 그 29년 이후에는 이제 현대화 시설이 이제 모두 준공되면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현행 방식은 한 238명에서 공단 방식은 237명. 그 공영버스와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업 그 직들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인력이 뭐 감축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력도 거의 비슷하게 한정이 되었다. 다만 이제 수지 분석 차원에서는 이제 공단으로 운영할 경우에 한 36억 정도가 이제 연평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는데 이렇게 분석이 된 이유는 수익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일부 그 사업소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 위탁 방식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일반 관리비라던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단으로 이제 대행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고려했을 때 연평균 36억 정도의 수익 효과가 있다. 정성적 분석도 역시 공영버스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하수도 시설의 운영 일원화를 통해서 현재 직영 민간 위탁의 혼재된 방식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 그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이제 그런 혼선 방지를 위해서 단계적인 점진적 이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환경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재활용 선별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그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은 빠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이제 방역음식물, 폐기물, 바이오 이제 크게 2가지가 이제 공단으로 이제 이관되는 대상 사업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이제 하수시설과 유사한 가정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행 방식보다 이제 공단 방식으로 갔을 때 인력이 뭐 한 명 정도지만 소폭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수지 개선 효과가 이제 그 하수시설보다 훨씬 큰 이제 연평균 75억 정도가 나온 이유는 그 환경시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설이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위탁 그 대행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던가 그런 적정 이윤이 이제 하수 시설보다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수지 분석 차원에서는 이제 연평균 75억 정도의 이제 개선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정성적 분석도 역시 그 유사하게 환경 하수 유사하게 좀 나오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 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 시설보다도 더 민간에 이제 의지하는 그 민간 위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민간 위탁의 그런 환경 시설 업무 특성상 그 높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합리적인 그 보수 체계라던가 채용 절차 등이 좀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기술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수직원 효과라는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보면 어떤 항목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금액적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단에는 하수도 시설에서 연간 일반 관리비와 이제 이윤,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절감 효과를 저희가 산정을 해봤고요.
환경시설도 동일하게 이제 산정을 했는데,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제 현행 방식 대비 공단으로 갔을 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이제 생각외로 좀 크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립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업분들과 우리 이제 설립 준비단과 잘 협업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설립 계획의 적정성 검토 파트가 이제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우측표는 이제 설립 기준에 따른 이제 조직 인력 각각 이제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 좌측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설립할 경우에 이제 본부 구성 체계가 되겠는데, 크게 이제 뭐 1실 3본부 15팀으로 해서 저희가 직급별로 이제 좌측 하단에 이제 표로 이렇게 산정을 해봤고요. 우측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이제 인력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부서 비율, 뭐 관리직 비율 다 이제 그 맞춰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병기를 한 이유는 이제 제주 현대화 그 사업에 따른 그 하수 시설의 이제 인력 증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 전과 후로 모두 이제 수치 분석을 한 것이고, 이제 모두 이제 비율은 이제 부합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 기준에 따라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그 제주도민 이제 731명이 전화 응답을 끝까지 이제 완료해 주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립에 대해서 찬반 의견, 우측의 표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이제 종합 의견인 것이고, 찬성이 이제 66% 정도가 이제 찬성을 설립하는 거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비율이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60%를 넘지 못했는데, 우선은 도민들 전체의 설문조사 의견에서는 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좌측 하단에는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만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운영 주체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지, 직영 방식이 나을지, 뭐 위탁 방식이 나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설문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 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 방식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환경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공단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이제 이해관계자 의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버스, 환경 하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요. 이렇게 수렴한 종합 결과는 우측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문 찬반에 대한 의견 자체는 찬성이 좀 많았고, 각각의 시설에서 도출된 그런 개선 사항은 당연히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공단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문 응답이 높았으나 적정 운영 주체로 공무원 직영 방식을 선호하는 게 이제 더 많았다라는 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공공기관이 추가됨에 따른 재정 낭비를 억제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면은 현행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5년간 운영을 했을 때 연평균 한 1,130억 정도의 이제 적자가 예상이 되는 반면, 이제 공단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이제 수지 개선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한 1,048억 정도의 적자가 나와서 계속 여전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 설립했을 때 연평균 84억 정도의 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적정 자본금과 이제 가용 투자 재원 같은 경우는 좌측은 이제 그럼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 계획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유사 사례에 비춰서 어떻게 되는지 등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2억 정도의 이제 자본금 출자를 예상했는데, 유사 사례라고 하는 기관들은 한 20억 정도 자본금 출자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을 전부 이제 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의미는 없고요. 가용 투자 재원 관점에서는 제주도의 그 가용 투자 재원이 연평균 한 6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그 지방 공기업을 설립했을 때 이거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재정 소모가 한 1,04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용 투자 재원 대비 한 1.73% 정도의 비율이다. 보통 이제 1%가 넘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좀 유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 하수, 공영버스 같은 그 재원 소모가 좀 많은 것들이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1.73%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왔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는 그래도 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어느 정도 타당하게 낸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감축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제 공단이 설립되면은 해당 업무에서는 이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빠질 수 있는 감축 대상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해봤고 그 인력이 69명 정도가 나왔고 다만 이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전적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무원의 그 자연 퇴사자 수에 비추었을 때 이제 적정 수준들을 판단할 수가 있었고 최근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내에 총 478명 정도의 이제 공무원의 자연 감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69명 정도의 그런 공무원이 감축돼야 되는 효과는 자연 감소 효과로 좀 대응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해야 되는 항목에서는 이제 전부 이제 부합하는 것으로 발생이 되었고요. 이러한 그 설명드린 그 판단 준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일단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그 타당성 검토 결과 요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사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원활한 기록을 위해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에 질문은 한 분당 하나에서 2개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남겨주시면 추후 준비단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